다리가 놓이면서 육지와 한몸이 된 거제도. 섬 아닌 섬으로 불리지만 섬이 들려주는 소리는 여전합니다. 파도가 남기고 간 숨결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발밑엔 물빛이 스미고 마음엔 하루가 고요히 풀어집니다. 바다 위로 이어진 길, 그 길에 들어서면 파도보다 낮은 목소리로 바람이 가장 먼저 말을 겁니다. 오야, 바람이 부니까 오호, 약간 움직이는구나. 오, 이 바람 봐라, 상당하구나. 보이지 않는 파도가 되어 귓가에 머무는 바닷바람. 매섭게 발길을 붙잡으니 스쳐 지나가지 못하고 잠시 귀를 빌려줍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섬이 외로운 건 홀로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놓이고 그 다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가가는 참 정겨운 고마움. 그래서 악수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한다고 하나 봐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해야 되니까요. 또 이 바람 소리 혹시 들리나요? 좀 무섭기도 해요. 출렁출렁. 아, 오늘은 좀 저곳에 어떤 소리가 있나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떠났다가 돌아오고 비워냈다가 다시 채우는 생명의 리듬. 절벽을 스치고 돌아나가는 삶의 속삭임. 내딛는 걸음마다 섬이 내는 꾸밈없는 소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거제도가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섬들. 그중 가장 큰 섬 칠천도에는 자연 그대로의 무인도를 만날 수 있는 출렁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섬 속에 또 섬이라니, 그곳을 먼저 찾아가 봅니다. 옥황상제의 딸 옥녀의 설화가 깃든 시릉섬. 이곳으로 쫓겨난 옥녀가 거문고를 타면 섬이 시릉시릉 소리내었다고 합니다. 시릉섬이라고 하더니 대나무 사이에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시렁시렁 검은고 연주하는 소리 같네. 밑에서 올려보니까 빗자루로 하늘을 쓰는 것 같다. 살랑살랑 쓸어주는 느낌이네. 섬이 내는 소리를 따라 걸어봅니다. 시간이 천천히 쌓아올린 풍경. 다듬지 않아 더 아름답고 말하지 않아 더 깊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느끼거나 절실함을 느끼는 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 닿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잖아요. 어쩌면 섬들의 이야기도 사람들로 하여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절실함을 드러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바다를 앞에 두고 혼자 똑 떨어져 있던 섬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요, 내가 귀를 기울인 만큼 들려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 섬의 이야기가 궁금함, 간절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오늘은 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 소리조차도 어쩌면 그 한숨 소리와 절실함을 들려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릉섬을 나와 고요한 풍경 속에 깊은 아픔을 가진 칠천도로 향합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언덕이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칠천량 해전공원. 와, 이 섬에 어떤 사연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전에 참전했던 분들의 모형인가 보다. 어허, 빨간색은 지휘관. 뭐 팔이. 어허, 아무래도 노를 젓던 우리 의병 같아 보이고, 이분이야 당연히 뭐 수사네. 저쪽은 수군. 모형이 여기 있다는 건 이 앞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단 얘긴데, 임진왜란, 정유재란 통틀어 조선 수군이 유일하게 패배한 칠천량 해전. 1597년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과 벌인 해전입니다. 삼도 수군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서해로 진출한 일본 수군. 백의 종군하고 있던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하고 남은 조선의 수군으로 일본 수군을 격파하며 전세를 뒤집은 명량해전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명량, 노량, 칠천량이라고 할 때 이 양자는요, 모자의 이런 부분이에요. 즉 물살이 돌아서 완만하게 휘어진 곳. 그렇다고 그러면 대부분 배를 이용한 침입은 그런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곳에서 보니까 육지 쪽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이 앞을 드나들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 오랜 역사가 지녔던 이곳, 왠지 한 번쯤 탁하니 사색을 하고 가게 만드는 그런 고요가 이곳에 있네요. 와. 이곳 전시관은 1592년 임진왜란부터 1598년 정유재란까지의 역사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며 지키려는 의지와 빼앗으려는 이유가 뒤엉킨 역사. 하루아침에 일상이 전선이 되고 말은 총성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소리는 침묵 속에서도 오래도록 가슴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옛 기억을 잊지 않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방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선 왠지 우리의 아픈 이야기들로 새로 나아갈 방향을 좀 참고하고 가라, 그런 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칠천량 해전 공원 바로 아래에 있는 옥계마을. 깊은 역사가 있어서일까요? 작은 어촌 마을에 서 있는 큰 배가 눈에 띕니다. 야, 배가 엄청 크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옥계마을의 서정영 이장이라고 합니다. 이장님이 예. 굉장히 젊으시네요. 예, 저희 마을에 와서 이렇게 마을을 또 되게 좀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자마자 제일 눈에 확 띄어요. 예. 이게 뭘까요? 이거 저희 마을에 온 지 한 13년 되었는데요. 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수 지원함으로 쓰다가 약간 저희 마을에 이제 해전공원하고 연계되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의 약간 시그니처 공간입니다. 한때 해양 무기체계 개발과 해상 시험 업무를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해역을 누비던 선진호. 지금은 옥계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퇴역한 선박이지만 여전히 늠름하죠. 마을의 시그니처라고 했으니까 이거 예. 보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예. 뭔 일이 좀 이루어지나요? 어촌 마을에 특이한 특이한 세상에 없는 컨벤션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여기서 노래자랑도 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고 뭐 주말에 갯벌 체험하면 식당도 열리고 해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 이 배는 뭐 관람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형태는 아닌가 봐요?
지금 저희 마을에서 조금 이렇게 활용하니까 고제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네네. 남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서정영 이장. 다시 돌아온 고향 마을은 낯설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나 둘 떠난 자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자 마을 정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약간 놀았던 경험을 다시 되새기면서 저희 마을 주민들과 또 외지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재미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일 마음에 콕 박히는 이야기. 예. 유년 시절 놀았던 곳. 예, 맞아요. 그 정겨운 기억을 예. 지금 또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시려고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요즘에 자라나는 친구들이 도시에서 백화점 가고 카페 가고 이런 것보다는 뭐 여기서 새로운 경험들, 예, 뭐 갯벌을 캐거나 고기를 잡아보거나 하는 경험들이 쌓이면 그 애들한테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집을 살려면 돈을 모으듯 맞죠. 작가가 되거나 문화인이 되려면 감성을 맞죠. 저축해야 된다. 예. 그런데 손으로 꼼지락 발로 착착 예, 예. 온몸으로 느꼈던 것들이 예. 딱 쌓이면 맞습니다. 와, 이곳 말고 또 다른 곳이 또 있겠죠? 예, 제가 엄청 제일 좋아하는 최애 스팟인 저희 업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끝과 시작이 서로를 밀어내며 이어지는 자리. 부드러운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이어가 봅니다. 한겨울인데 되게 따뜻하죠. 굉장히 따뜻해요. 예, 따뜻하고. 여기는 무슨 봄날 같네. 맞죠. 이 한겨울에 예. 봄날 잔디 밟듯 모래를 밟는데 발가락 사이로 진짜 소리가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이거 너무 좋다. 새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네, 하하. 예. 야, 이거 예. 갑자기 저도 막 발벗고 맨발로 걷고 싶어지는데요. 하루 종일 날다가 지치고 둥지 속에 들어온 것처럼 되게 안온하고 좋아요. 그렇죠. 네, 정말 이 멍 때리기에는 네. 최고의 해수욕장이고 네. 여기가 저희 약간 엄마 같은 그런 바다예요. 뭐 다른 해변에 가보면 약간 와일드하고 아빠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희는 약간 엄마 아빠 품같이 이렇게 안아주는 되게 그런 약간 웰리스적인 요소의 해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느끼고 가지고 계십니다. 예. 네. 파도는 조용히 말을 걸고 섬은 부드럽게 반깁니다. 푸른 바다, 잔잔한 물결이 주는 위로.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풍경에 마음마저 곱게 펴집니다. 여기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잠깐 좀 이래도 너무 좋네요. 맞죠. 네, 진짜 겨울날에 누리는 봄날의 호사랄까? 좀 정말 좋은 편안함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사실 배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약간 뗏목도 만들어보고 연도 만들어보고 팽이도 만들어보고 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을 약간 터득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냥 어른이 되어서 그냥 이런 공간에 이런 걸 만들어주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예. 지금 사실 제가 그 느낌을 여기서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예. 미래나 아니면 걱정 없이 그냥 지금만 누리는 행복. 그렇죠. 요 윤슬도 그렇고
조용함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도 그렇고 새소리도. 네, 네. 우리 또 이장님이 이렇게 해놓은 네. 아지트 같은 요 둥지 속에 쏙 들어가지고 예. 여기에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생길 것도 같고 그런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 매년 약간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음, 또 애들이 조금 저처럼 음, 모험을 해보면서 또 그렇게 조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겨내고 요거를 갖다가 조금 완성해 놓으면 또 다른 이런 마을들이 생겨나면서 되게 지역이 활발했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많이 여기 들어와서 또 저처럼 재밌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깊은 삶이 살아 숨쉬는 이곳. 앞서가려 애쓰기보다는 이 순간에 집중하며 꾸준히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매년 차근히 쌓아 올려 왔기에 마을이 더욱 단단해 보입니다. 꿈이란 게 사실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만의 방식이고 또 제가 만들어가는 세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의 흔적 위로 오늘을 덧칠하고 내일을 그려봅니다.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을 향한 다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워지기 전에 기억해야 할 낡음을 새로운 가치로 건져 올린 희망. 아주 잠시 머문 이곳에서 걸어가던 길을 되돌아보며 짙은 먹비두의 다음 시간을 불러옵니다. 서두르느라 놓쳤던 숨,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 지나간 줄 알았던 마음들이 천천히 따라옵니다.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칠천도. 이곳에서 섬을 바라보는 제 소회는 이랬습니다. 섬 부도 해 중립이요 수 불추도 도 두해라. 섬은 육지에 닿고자 바다를 건너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 서 있고, 물은 이 섬을 밀어서 육지에 연결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하고 섬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도는구나. 역사 속에서 간절함은 누군가 연결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연육교가 놓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름도 다리예요. 다리가 가야 마음도 가고 몸이 가잖아요. 역사 속으로도 한번 그렇게 가보는 건 어떨까요? 옆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때로는 시간의 여행도 과거와 현재, 미래, 이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사색이 필요한 공간, 아마 이곳이 아닐까요? 역사도 있고요, 간절함도 있고요. 오늘은 그것을 좀 바라보고 가네요. 계절마다 아낌없이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숲. 자연 속에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숲소리 공원, 참 독특한 이름 때문에 좀 찾아왔거든요. 네. 이 공원은 어떤 게 특화돼 있을까요? 숲소리 공원은 그 상부에 위치한 양떼 목장 때문에 유명해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인데요. 네. 숲속에 딱 조성된 공원이다 보니까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걸어가다 보면은 길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중간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심하지 않게 올라갈 수 있어서 가족 단위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곳입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뒤에 예쁜 모노레일이 있어요. 네네. 그 작년 2월부터 안 그래도
경사 때문에 올라가시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작년 2월부터 이제 모노레일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숲 소리, 왠지 숲에 들어가서 소리를 듣는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네. 숲 소리라는 말이 참 독특하고 좋네요. 숲에서 나는 소리 하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새 소리나 막 그런 소리보다 자연 그대로의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저도 좀 올라가 볼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럼요. 세상이 계속 바뀌듯 산을 오르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제 발이 되어주는 이 빨간 기차가 참 기특합니다. 생각보다 경사가 있어요. 네. 최고 경사에서는 37도가 되거든요. 거기서는 아이들이 비명도 지릅니다. 태아상에서. 야, 저도 지금은 약간 어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아요. 뭐 조형물 같은 게 딱히 많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도 나무 사이를 지나가니까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다들 좋아하고요. 내리막길에서는 그 편백나무 숲을 지나가거든요. 그것도 경치 좋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네. 진짜 이렇게 천연 그대로의 돌들이나 나무숲 그 공간 안을 가는 느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온전한 자연으로 들어가는 길. 깊이 숨을 들이마시자 공기마저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단순해질 때쯤 정상에 도착합니다. 저희가 도토리역에서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이 보여요. 예, 상부에 도착하면 저희 숲소리 공원의 자랑거리 양떼 목장과 양먹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기 강아지도 보이는데? 아, 예, 그 양들을 좀 관리하고 이탈하는 양이 있을 때 쫓아서 이탈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더콜리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도 그럼 이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체험 가능한 거예요? 아, 예, 그럼요. 가보시지요. 네네네. 네. 높은 하늘과 넓은 초원에서 양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동화 같은 풍경.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죠? 아,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양떼 목장에는 양먹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바가지를 들고 오면 양들이 막 몰려듭니다. 먹이 있다고 얘들 모여드는 거. 야야야, 힘이 센데? 야, 왜 이렇게 힘이 세? 야야, 잠깐만. 너만 먹지 말고 얘도 좀 주자. 야, 잘 먹는다. 알았어. 야, 천천히 먹자. 쟤 왜 저렇게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방문객들이 많아서 위험해서 잠시 떨어뜨렸는데 저렇게 애달프게 울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저렇게 아기 찾는 소리구나. 네. 축사에 가면 아기 양이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까? 네네네. 방목장 가까이에 있는 축사. 양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어미와 잠시 떨어진 아기 양의 울음소리 역시 애달픕니다. 애기 양은 정말 귀엽네요. 아, 정말 귀엽습니다. 네. 사람이나 동물이나 부모 자식 간의 애달픔은 똑같네요. 여기는 또 토끼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끼는 바깥에 못 풀어놓지만은 상부에 모노레일을 타고 왔을 때 그 양뿐만 아니라 토끼들한테도 같이 먹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내는 소리, 어미와 새끼가 서로를 찾으며 울부짖는 애달픔까지 다양한 소리의 조화 속에서 평화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섬 중 가장 긴 해안선을 가졌다는 거제도. 곳곳에 작은 항구 마을이 정겹습니다. 저는 지금 배를 타보려고 하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주머니 속에 또 다른 주머니 딱 만들어 놓고 귀한 거 거기에 넣어 놓는 거. 저는 섬 속에 또 다른 섬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귀하고 재밌는 것이 있는지 저도 지금 설렙니다. 한번 섬 속의 섬, 주머니 속의 주머니로 한번 떠나보시죠. 목적지인 이수도는 오로지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섬입니다. 빨리 가고픈 마음을 아는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차게 달립니다. 평평한 물 위에 벌럭 솟은 섬이 굉장히 신비롭네. 이로운 물의 섬 이수도. 한때 대구, 멸치 등 해산물이 넘쳐서 붙은 이름입니다.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위기를 겪게 됐지만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섬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와 진짜 아름다운 곳이다. 아무리 그래도 금강산도 식후구경이라는데 배고픈 건 어쩔 수 없다. 한번 인심 한번 보러 가자. 작고 아담한 이 섬에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일숙삼식 때문. 하룻밤을 자면 정성껏 차린 새끼 밥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음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딱하니 바다 한 상을 온전히 받아본 느낌인데요. 심지어 아침, 점심, 저녁 찬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놀라운데 또 어떻게 바뀔지 기대도 되고요. 일단은요, 음식 앞에 있으니까 저 배고파요. 그냥 무조건 먹고 싶게 딱 한 상이 차려졌는데 무조건 저 젓가락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조금 전까지 혹시 저 바닷속에 있는 거 그 녀석 아닐까 싶은데 한번. 앞에는 바다가 섬들이 고요하게, 또 더군다나 왠지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서 온전히 대우받는 느낌 있죠. 남 하나 신경 안 쓰고 그런 느낌의 한 상이네요. 와, 맛있어요 지금 심지어. 야, 너무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왜 가족 생각이 나죠? 이런 때 좀 아이고 같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드네요. 오늘은 더 가족 생각이 납니다. 산의 진미가 한 상에 모이니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습니다. 바다를 곁에 둔 집인 만큼 싱싱한 해산물의 풍미와 함께 거제도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 상. 느긋이 즐겨봅니다. 섬이라는 한 글자만으로도 낭만이 가득한데 맛에 즐거움까지 더해지니 행복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서 할 일 없는 한량처럼 사부작 전망대로 올라가는 이 기분이 일일청한 일일선이다. 하루 동안 청한하면 하루 동안 신선이라고. 오늘은 절로 신선이 된 기분이네. 해안의 기암 괴석과 소박한 섬마을 풍경을 만나며 차분히 흐르는 시간과 마주합니다. 도시 속에서는 나를 못 보더니 사방이 뻥 뚫린 곳에 오니까 나라는 존재를 한번 돌아보게 되네. 그거 참 희한하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나만의 시간 속에 있는 듯한 기분. 지금 부리는 여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어느덧 하늘이 붉게 물들고 저녁이 찾아옵니다. 저녁 준비에 한창인 주방. 국물이 자작한 조림 반찬부터 탕, 전, 튀김까지. 저녁상 역시 한 상 가득하니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저녁에도 이 민박집에 정을 한가득 받아놓고 보니까요, 웃음이 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일숙의 삼식. 굉장히 독특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네, 이수도의 1박 3식은 원래는 최초에 시작한 거는 이장님 댁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수도. 원래는 여기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잘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다가 보니까 아침도 하게 되고 점심 저녁도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그게 시작됐습니다. 지금 점심상을 받아봤고 저녁상을 받아봤는데 상마다 계속 달라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려면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정성이. 네. 아버님께서 먼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제분으로서 이걸 계속 이렇게 이어가시거나 아니면 같이 하시게 되시면서부터 느끼는 어떤 고충이나 뭐 즐거움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물론. 원래 이제 아버지가 하시면서 10년 정도 어머니하고 같이 하셨는데 이제 10년 정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드시고 내쉬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기가 조금 저도 힘들어서 이제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원래 그러면 다른 일을 하시고 계셨을까요? 네, 지금도 다른 거는 물론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또 재미가 있고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보람도 생기다 보니까 그때 보면 제가 하던 일보다 어떻게 이쪽이 조금씩 더 흥미가 더 가게 되고 또 제가 모르던 분야 음식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람이 많이 됩니다. 화물선을 가지고 있는 선주인 재원 씨. 그저 부모님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점점 손에 익어갑니다. 그 음식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대부분 이 지역에서 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다 재료나 이런 것들,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금방 거제도 또는 멀어도 통영 정도에서 다 준비되는 것들입니다. 와, 그래서 이게 또 더 맛이 있군요. 네. 저도 좀 그럼 국물 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음식일까요? 어떤 요거는 고기일까요? 이제 물메기라는 생선을 말려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물메기탕입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한번 맛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물메기탕. 왜 이렇게 맑고 깔끔하죠? 거기다 약간 좀 칼칼한 뒷맛이 올라오는 게 어머니 손맛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도우면서 혹시 또 뭔가 차별화나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을 좀 하고 계실까요?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아직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제가 옆에서 보조만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하고 있고 나중에 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만약에 정말 제가 아버지 어머니 대신해서 제가 해야 될 때가 있다면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일단 음식 부분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 정원 관리라든지 숙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왔을 때 와, 이 집 정말 멋있다. 또 오고 싶다. 여기서 또 더 쉬어보고 싶다. 하루 더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보기 좋게, 편안하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섬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재원 씨.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차츰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통의 즐거움과 나 자신의 성장에 기뻐하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환하게 불 켜진 주방은 오늘 또 식사 준비로 바쁩니다. 아침상에는 무슨 반찬이 나올까요? 아침 준비는 보통 4시 반 정도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손님들이 오셨다가 아침 일찍 또 나가서 다른 곳을 구경하거나 관광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일찍 준비하는 편입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 속 편하게 든든히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준비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이수도에서의 하루,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만 잤을 뿐인데 자기 회복되는 곳, 괴렌시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왠지 방전됐던 느낌을 다시 충전하고 가는 느낌. 온전히 그것도 말이죠. 오늘 이번 여행에서요, 이 일숙은 저한테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고요. 그 기운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자기 회복처, 바로 이곳 같네요. 자라목처럼 툭 튀어나온 반도, 구조라 마을. 재미있는 생김새처럼 아기자기한 풍광과 옛 이야기가 담긴 따뜻한 마을입니다. 저는 지금 이름도 독특한 구조라 성 새바람 소리길을 좀 걸어볼까 합니다. 새바람 소리길, 왠지 길 이름에서조차 뭔가 좀 기대가 되잖아요. 왜 길 이름에 소리가 들어갔는지 왠지 모르게요. 이곳에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새바람 소리길. 마을길로 접어드니 담벼락에 정겨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글귀 하나하나가 마치 내게 말을 거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이, 벽에 예. 벽화도 있고 여기가 좀 길이 예쁘네요. 예, 이쪽이 이제 이 초입이거든요. 이정포 겸 벽화를 아주 예쁘게 그려놓고 좀 단장을 좀 했습니다. 그 많은 길 중에 새바람길, 더군다나 제가 바람 종류 한이바람, 높새바람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예. 새바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다의 어부들은 바다 사람들은 바람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바람이 불어야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네. 새바람 동풍을 이야기합니다. 아, 동풍. 예. 그래서 새바람이 불면 이 수온이 갑자기 내려갑니다. 수온이 내려가면 고기가 움직이질 않아요. 새바람은 이 고기를 잡는데 좀 안 좋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구조라 이 성을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그 바람이 새바람이 많이 닿는 그 길을 옛날 요 어른들은 이제 새바람 소리길이다. 아. 이해부터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구조라 마을. 새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방풍림으로 신호대를 심었다고 합니다. 얇고 길쭉한 신호대가 꽉 채운 숲길. 바람이 심하게 불 때면 서로 몸을 비비며 만들어내는 소리가 빗질 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길이 참 예쁘네요. 예. 오호. 저렇게. 아주 어허. 대나무가 이 조리대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예. 신호대 조리대. 예, 신호대 조리대 아주 마- 무성하니 참 좋습니다. 네. 옛날에 이런 거 이제 화살도 만들고. 그렇죠. 예. 네. 조릿대라고 불리는 신호대는
조리를 만드는 대나무를 말합니다. 무게가 가볍고 얇아 예전에는 화살로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숨이 좀 안 가쁘세요? 괜찮으시죠? 네. 예, 그리 많이 가파른 길은 아니라서요. 네. 예, 예. 굉장히 촘촘하게 심겨져 있네요. 아이고, 오늘따라 참 고요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예. 깊고 어두운 숲이 만든 비현실적인 풍경. 터널 같은 숲길에 빛이 들어올 때는 잠시 바람의 신우대가 흔들릴 때뿐. 고요한 이 길의 끝에는 왠지 비밀 공간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대숲을 나오니 저 멀리 성이 보입니다. 성벽을 좀 복원을 했거든요. 아, 예. 이렇게. 복원하니까 예쁘게. 예. 네. 아, 길쭉하네. 조선시대 외적의 진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구조라성.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주변 계곡 일대를 돌아가며 벽을 쌓은 포곡식 산성입니다. 나라와 가족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조라 진성이거든요. 네. 예, 구조라 진성인데 전부 다 복원된 건 아니고요. 지금 뒤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복원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성이 있었다는 건 이곳에 많은 이야기와 침략이나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옛날서부터 외국 침입들이 잦았던 곳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조라 진이 있고 그 진성이 바로 이곳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웅장하게 서 있는 구조라성.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한눈에 구조라 마을이 보입니다. 청옥빛깔 바다와 아늑한 어촌 풍광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거제도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예구마을. 바다로 툭 튀어나온 궁둥이 지형 때문에 공고지라고 부릅니다. 과거 이곳은 병임박해를 피하여 숨어들어왔던 천주교 신자들의 은신처. 지금은 꽃과 나무가 사시사철 장관을 연출해 거제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숲 곳곳을 수놓고 있는 화사한 동백꽃. 떨어진 꽃잎도 멋스럽습니다. 몽돌 해안의 파도 소리가 더해지며 숲과 바다의 경치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조선시대 신유박해 때 천주교도였던 부친을 따라 8살의 거제도로 귀양 온 유처자. 유처자의 이야기를 이곳 천주교 순례길에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거제에 유처자 아리랑이라고 있거든요. 그 유처자 아리랑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유처자는 거제 선배 귀양 왔네. 9살에 관비되어 양엄마가 키웠다네. 천주순교 유한금에 금지옥엽 유처자가 신유박해 멸문하고 941생 귀양 왔네. 아리아리 아라리요.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거제의 민요를 재해석한 국악인. 거제의 사투리를 연구하는 시인과의 만남이 반갑습니다.
예, 그제 유추자 아리랑 참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바닷가에서 들으니까 아주 제가 감동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제 유처자 아리랑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제 관련 아리랑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각 지역마다 아리랑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제는 아리랑이 전혀 제가 봤을 때 없는 걸로 예, 예, 예. 생각이 들어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 해보니까 예. 아롱 아리랑이라는 두 줄이 남아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롱이라는 뜻을 예, 이제 예. 사투리를 하시니까 예, 예, 예. 제가 생각에는 아리랑이 준 말이 아랑이 되고 예, 예. 이제 그제의 사투리에는 아 발음을 오 발음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예, 예, 예. 팔을 폴이라고 하고 예, 예. 팥을 포치라고 하고 예, 예. 그래서 아랑을 아롱이라고 예, 표현을 예. 하지 않았는가.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그 두 줄을 가지고 편곡을 해서 예, 완성을 그렇군요. 시켜놓은 노래가 그제 아롱 아리랑이라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주 순수한 꾸미지 않은 순수한 가사거든요. 예, 잠깐 조금만 네. 해주시죠. 뭐. 아롱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가보자 천연왕군이 떴다 주던 남가사댕기 사랑도 다 못 가서 날 받아왔네 아롱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가보자. 자연을 반주 삼아 거제의 소리가 콩고지에 울려 퍼집니다. 옛 기억을 더듬어 찾아온 콩고지 수목원. 그저 이곳이 좋아서 평생을 바쳐 거친 땅을 일구고 꽃과 나무를 심은 노부부를 만났던 곳입니다.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동백터널은 옛 모습 그대로인데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 두 분. 이제는 공고지가 되어버린 노부부를 생각하며 화선지를 채워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헤어짐이 없다면 새로운 만남도 없고 계절의 변화가 없다면 생명은 깊어질 수 없겠죠. 고운 인연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해가 바뀌어 다시 찾은 콩고지. 나무는 그대로인데 기대했던 꽃은 지고 아쉬움만 남기나 싶던 차에 반가운 꽃 한 송이. 그 정말 기다림 끝에 만난 벚과 같아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새단 헌수라. 해마다 새해가 되면 그 모든 아름다운 이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담아 동백꽃으로 제 마음 답신으로 벗에게 다시 보냅니다. 계절과 계절의 틈 사이에서 본래의 고요함을 찾은 섬. 추위에도 푸른 기운을 간직하며 고요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섬. 화려한 계절로 돌아가기 전 섬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